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21일 정진 중에서 7일째입니다. 원노트를 씁시다. 원노트. 원노트. 감사 노트를 씁시다.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부산 갔을 때 부산 MBC 거기에서 서울대 수학 교수님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걸 들었었는데 거기도 나중에 말하자면 이 수학에 대한 그 사유, 집중도 이런 것을 높이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글을 쓰라고 글을 쓰는 방법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글을 쓰는 거.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어서 글을 쓰게 했단 말이죠. 글을 쓰게 했더니 글을 쓴 그룹은 6개월 뒤에 글을 쓴 그룹은 그 수학 성적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지 않은 그룹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사유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도 하고
또 글로 표현하다가 보면 또 사유도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원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원고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주부로만 있었기 때문에 원고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선원장 노릇을 하려니 자꾸 글을 써야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요새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워드를 쫙 쳐놔요. 어떤 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천일결사를 그러면 이번 12일 날에 우리 그 저기 3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3주년 때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원장으로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다음에 그럼 내가 12일에 내가 우리 3주년 때 발표할 것을 우선 테마를 정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죠. 테마를 딱 정해놓죠. 테마를 정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글을 쓸 때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쭉 써요. 요새는 글쓰기가 참 좋더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원고지에다가 쓰니까 또는 그냥 그 종이에다 쓰니까 이것을 자꾸만 생각이 나면 자꾸만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 그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 종이에다 써서 고치는 거. 근데 컴퓨터에는 이 글 써서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라, 그러고 삽입하는 거 빼는 거 일도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써요. 글을 일단은 글을 쭉 쓰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글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탁 봐. 보면은 생각이 또 달라졌겠죠. 달라지면 여기에서 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넣을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자꾸 쓰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첫째는 제일 처음에는 만년체였어요. 글이. 만년체면은 이 만년체라는 것을 뭘 뜻하냐면 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못한다는 얘기야. 막 구구절절이 뭐 잡석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간결하게 돼요. 습작이 자꾸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글을 쓸 때 다른 사람 글 쓴 걸 이렇게 딱 보면은 글을 많이 안 써본 사람일수록 무엇이 심하냐면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글 속에 있는 감정이. 글 속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한 걸 만약에 독자가 읽는다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라. 근데 이제 글을 자꾸 쓰다가 보면 내가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글을 썼구나. 또 평정심에서 썼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글을 써보니까.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글을 또 이제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으면 자다가 일어났다든지 좌선을 할 때라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이러면 내가 지금 쓴 글에 대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면서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노트를 씁시다. 원노트 쓰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을 쉽고 간결하게 하고,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탁 읽었을 때 내가 탁 그게 와야 돼. 임팩트가 딱 와야 된다. 내가 딱 알아 놓아야 돼. 그죠? 그래서 3살 먹은 애한테도 탁 보이면은 초등학생이 이걸 보면 탁 알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쉽고 간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what 밑에는 why가 반드시 들어가죠. 이게 왜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how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들어가?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 도반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뭐 상세하게 말씀하면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변화가 헛것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 미처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하우는 내가 알고 있는 자료만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우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도 얼마든지 내 지식으로 또는 부탁을 해서라도 하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 중에는 상담하는 것도 다 하우에 들어갑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지식을 빌리는 것도 다 하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하우죠. 하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감사 노트를 씁시다. 진정심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게를 하니까 별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하다가 보면은 감정의 기복이 많고 이러니까 딱 맥힌데 그냥 일하는 게 딱 맥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하더라고, 본인은. 감사 노트를 쓰면 딱 맥히겠을 때 꾹 참고 감사 노트를 쓰면 그게 뚫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감사 노트는 이게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자꾸 쓰다가 보면 그래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라 쭉 쓰다가 보면 나름 어떤 그걸 뭐라고 하노? 이력이 나겠죠. 자, 오늘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우리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사는 것 따로 공부 따로가 없습니다. 사는 판이 바로 공부판입니다. 하루 종일 살아있는 선을 행합니다. 내가 선함네 하고 앉아있는 것은 죽은 선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불선, 샤워선, 밥 먹는 선, 밥 하는 선, 똥 누고 오줌 누는 선, 걷는 선, 운동하는 선, 일하는 선, 장사하는 선, 돈 버는 선, 말하는 선, 듣는 선, 노는 선, 자식 키우는 선, 성내는 선, 욕심 부리는 선, 어리석은 선, 좋아하는 선, 싫어하는 선, 공부하는 선, 전부 이것이 선행이라, 선이라, 이것 자체가. 그래서 선하러 따로 가고 공부 따로 하고 뭐 생활하는 거 따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진짜 우리 영광입니다.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자,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묘행무주분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금강경의 대의를 보면, 금강경의 대의 알지요? 큰 뜻, 큰 많은 뜻. 금강경의 큰 뜻이 무엇일까? 금강경의 큰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요 앞에서 딱 제시를 해놨어.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이 말 없는 말로 이미 본래의 그 자리를 놔두었어. 그러니까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바탕과 체를 동시에 다 바탕과 작용을 동시에 다 놔두었는데 보통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 그걸 좀 잘 세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세세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냐면 페이지 34쪽 보십시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붙여가시나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오면은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주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요 두 개라요. 그래서 어떻게 묘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라.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분별망심을 항복받아서 어떻게 본래의 그 자리에서 묘한 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거든.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거든. 모든 경이 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우리 세 번째에 대승정정분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복받을래? 1번 어떻게 항복을 받겠느냐? 1번 어떻게 항복받을래? 어떻게 항복받으라고 했지요?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항복받으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죠. 사상을 여의해야 됩니다.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는 것이 곧 무엇을? 분별망상을 항복받는 것이다. 분별망상. 이 말이죠. 분별망상을 항복을 받는다. 어떻게 받을래? 내다. 또 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그룹이다. 또 나는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의는 것이 항복받는 길이다. 이랬거든요. 결국은 내다 하는 것이 없어야지 항복받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상을 여인다는 것이 결국 사상을 하자니까 무상이 되죠. 상의 무상. 상의 네 가지 상이 없는 거. 이러면은 네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대승정정분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머물래? 어떻게 머문 없이 머무느냐? 어떻게 머문 없이 머물까요? 이 말이죠. 어떻게 머뭅니까? 어떻게 머뭅니까? 어떻게 머물 것입니까? 이러니까 묘행무주본에 와서 어떻게 머물러라고 했지요? 한번 보십시오. 51쪽 어떻게 머물러라고 했습니까? 교재를 보고 모습에 머물지. 그 어떤 모습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에? 저 보십시오. 51쪽 거기 본문에 보면은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할지 이른바 어떻게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진경계에 머물지 마라. 육진경계에 머물지 마라. 뭔?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이죠.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주가 된다 이 말이죠. 무주. 이 금강경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경전은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항복받고 머문 없이 머물러. 무주. 무상이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 본래 체와 용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생기신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에 의해서 이생기심한다.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또 이생기심한다. 또 저 뒤에 되면 수일체 선법한다. 일체의 일체 선법. 선자 주세요. 선법. 이 선은 뭐예요? 선 아갈 때 선 아니죠? 이 선은 뒤에 나옵니다. 수일체 선법하라. 그런데 착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착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선은 악하다 착하다를 뛰어넘은 그 절대성자리에서 말하는 선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뭐라고 하면 묘행이라. 그럼 묘행 무주분이야 지금 여기. 그래서 묘행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닦는 것이 묘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강경의 대의는 어떻게 무상을 우리 그때 육조단경을 배웠죠. 우리 육조단경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육조단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무상을 종으로 삼고, 그죠? 무상을 종으로 삼고 이런 거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또 무주를 뭘로 삼아? 무주를 채로 삼고, 또 묘행을 묘행을 용으로 삼는다. 묘행 또는 묘유라고 해요. 이게 지금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육조단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무상을 종으로 삼고 무주를 채로 삼고 묘행,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 이게 육조단경에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무상이 어떻게 무상이라 말이고, 사상에 주저앉지 않는 거, 그래서 분별망상을 항복받는 거, 그 다음 무주라는 거는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 그래서 머문 없이 머무는 거, 그래서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하라. 수일체 선법하라. 그래서 묘행 묘유를 영으로 삼는다.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부처님이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보자고 앉으셨죠. 그러니까 채를 탁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수보리 전자는 알아채렸어. 알아채렸는데 일반 사람은 알아채리지를 못해. 그 뜻을. 그러니까 그 선현기청분에서 어떻게 하면 항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보살심을 우리같이 공부하려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발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승정정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그것이 즉시 보살이니라. 그랬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승정정분에서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비유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 이거를 말을 하려니까 그냥 하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제일 먼저 들었냐면 허공을 비유를 했어. 허공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이 끝까지 나갈 때 항복, 사상, 이렇게 무상과 무주와 이 묘행, 용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또 질문받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의를.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든. 사람들이 한 번 말해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이 비유도 했다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도 보시했다가 칠보도 보시했다가 허공도 끄잡아 당겼다가 온갖 비유를 다 들어서 계속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그런 거예요. 이 금강경은.
근데 건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이죠. 왜냐하면 능엄경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꾸 결론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선현기청분에서 이것이 이 모든 그것이 법회인여본과 선현기청분에서 끝이 났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얘기를 해서 무상과 무주와 이 묘행에 대해서 다 이 얘기를 다 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상에 머물지 않는 거. 사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나 한 중생도 제도. 나와 너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은 허공과 같은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상을 끄집어오고 여기는 허공을 끄집어오고 이제 계속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경전이 구성이 되어 있나.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처음 오신 그 우리 학생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2학년이요. 2학년이요? 네. 2학년이 뭐 몇 살이 21인가요? 아니요, 복학한 거라 23살이요. 아, 군에 갔다 오셨나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옛날에 우리는 군에 갔다 오면 아저씨라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군에 갔다 오면 무조건 아저씨라고 했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한빈이요. 어이구, 내하고 성이 똑같네요. 어디 안씨예요? 수능 안시. 수능 안씨. 나는 여기 경기도 강주 안씨인데 빈이요. 한빈씨. 네. 혹시 그 성경에 안감최라고 아나요? 제일 독한 사람이 안씨래요. 강최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래요, 1번. 그래서 안씨 성가지면 되게 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씨고 엄마가 최씨예요. 그러니까 나 울트라 캡숑이지. 독한 종자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큰 대의를 먼저 골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거 미인대에서 잘 나와서 미스 코리아 되려면 우선 골격이 좋아야 되잖아. 그 타고나야 되잖아, 골격이. 그러니까 요 금강경도 경전을 이해하는데 이 금강경의 골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항복과 머문과,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와 묘용을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한빈 씨는 지금 대학교 가서 대학교 들어갔지요? 네네. 또 군에 갔지요? 네. 군인 아저씨 됐었죠? 네. 군인 아저씨 됐다가 다시 학생이 됐죠? 네. 그러면 학생 됐다가 군인 아저씨 됐다가 학생 되면은 그것이 자꾸 직위가 변하네? 네. 변하는 거 압니까?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직위를 했고 저럴 때는 저런 직위를 하구나. 이거 압니까? 네. 알아요. 집에 가면 뭡니까? 아들이고 또 네. 아들 외에 또 없습니까? 직위가? 집에서는 일단 아들이고. 네. 형제 없나요? 뭐 조카도 안 되고 조카 뭐 동생 뭐 이런 거 없어요? 막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한빈 씨가 올해 그거 전역을 한 건가요? 아니요, 전역은 작년에 했는데 네. 학교 복학은 올해 네. 3월에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내 직위가 자꾸 변해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데요? 예상을 하십니까? 이 말이죠. 앞으로는 졸업하면은 예. 학생에서 회사원. 그렇게 학생에서 회사원. 네. 예. 학생에서 회사원 됐어. 네. 회사원 됐다고도 뭐 할 건가요? 이제 남편
남편 그렇지. 그래도 아내 소리는 안 하네. 남편이면서 아빠도 되나? 네. 요새는 안 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빠 돼야죠. 네. 네, 아빠. 그다음은 뭐 돼요?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돼요. 할아버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다음에 이제 이제 나이가 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데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 된 다음에 송장 되겠네? 네. 송장. 송장이 될 시체가 되잖아요. 네. 뭐 송장돼서 어디로 갑니까? 송장되면 땅에 붙여. 매장 될까? 그때 자리나 있을까? 화장 되죠. 화장터 아니면 땅이겠죠. 매장하면 매장. 이게 지금 우리 안한빈 씨가 앞으로 갈 여정이에요. 물론 뭐 어느 때고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암이 걸린다든지 큰일이 있으면 여기까지도 못 가겠지. 이것이 송장이 확 당겨지겠지. 그렇지요? 네.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지요. 자, 학생이었다가 해선연이었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이렇게 변천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금 변천해가고 있잖아요. 네.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변할까요? 아니, 학생으로, 자꾸 젊은 학생으로 계속 있으면 좋지. 나중에 정말 걸음도 못 걷는 할아버지가 되면 쓰겠냐고요.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안 될 방법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 확실히 압니까? 안 될 방법 없다는 거. 예? 안 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이죠. 네.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좀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또 앞에 있었죠? 유아기가 있었죠? 네. 여기 또 생했지요? 났지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앞에는 내가 잘 모르겠어. 요 뒤에도 내가 잘 모르겠어. 그죠?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요 기간이야. 요 기간이 한 몇 년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80년. 되게 작게 잡는다. 근데 준영이는 150을 잡던데. 우리 안한빈 씨 때는 100세는 무난할 것 같아. 네. 100년. 근데 왜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 칠까요? 우리 굉장히 살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안한빈 씨가 여기 온 것도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그죠? 네. 살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온 건데 100년밖에 못 사는데, 사실로 말하면 100년밖에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일찌감치 목숨 끊고 죽으면 안 되나? 왜 살려고 하죠? 소중해서. 소중하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나의 삶이 참 소중하다. 근데 여기서 직접 이 10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나지요. 네. 나.
내가 이것을 다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터에 지나고 나면 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근데 100년 동안 아둥바둥 살았어. 지금 아둥바둥 살았는데 죽고 나면 내가 없어진다? 내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단 말이죠. 중학교 때 어떤 그거를 많이 했냐면 저는 멍타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멍타임. 사람이 멍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멍하니까 어떠냐면 주위에 뭐가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한 1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정류소 같은 것도 버스 타면은 멍해갖고 맨날 집 지나가고 이랬단 말이지. 그걸 한참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났나 하면은 왜 사람이 멍해갖고 멍타임 할 때 있나요? 네. 멍해갖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똑바르고 뭐 눈으로 보고 귀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멍하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참 의문 나는 일 아니에요. 멍해갖고 있다가 턱 깨면은 깨는 순간에는 내가 있는데 멍할 때는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내라는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나? 멍할 때는 없어졌다가 멍할 때 없어질 수 있겠나요? 골 아프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의문으로 넘겨두고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자, 지금 여기는 이거를 보면은 몸을 위주로 해서 지금 몸을 주제로 해서 내가 알아본 겁니다. 그지요? 네. 몸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나라고 할 때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무엇을 나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안한민 씨도 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꼭 무엇을 나라고 해요? 자기 몸. 소신껏 얘기하십시오. 소신껏. 나를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네.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것도 참 의문 사항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학생도 내가 했고 또 회사원도 내가 하고 남편도 아빠도 내가 하고 할아버지도 내가 하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내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어느 국거리 장단에 지금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가버리거든.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을 칠 일이라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봐.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가 회사원이 돼서 회사원에 어디 삼성에 들어가야지. 삼성 들어가는 건 좋아. 좋은데 어떻게 누가 삼성에 들어가죠? 내가 삼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가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뭐만 관심이 있느냐?
삼성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라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 가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이 이 지금 면접을 보는 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필을 받을 거라. 왜? 나는 내라는 것을 딱 주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내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은 딱 면접관이 딱 질문을 던져서 딱 들을 때는 영혼이 있는 대답을 할 것이고, 내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지. 뭐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이게 필로 알 수 있다. 완전 자기 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선언은, 불교는 무엇이 불교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불교예요. 막 한자로, 그게 지금 불경이 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자로 전부 다 번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한국에서 신라시대부터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거든. 평민이나 밑에 노예 계급은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귀족 위주로, 지식인 위주로 이게 흐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죠.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변한다. 오늘 우리 안한빈 씨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딱 이거 한 가지만 다 알고 가면 된단 말이지. 뭐? 변한다. 지금 요 꽃이 있는데 요 꽃이 계속 이런 상태로 있겠습니까? 어쩔 것 같습니까? 시들죠.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변한다예요. 내가 학생이 됐다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문제건,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떤 마음이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웅다웅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서 아웅다웅하지 마.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 꽃이 변할 것이다. 앞으로 시들 것이다. 그럼 이 꽃에 내가 집착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이거는 이쁜 이대로 보고 이대로 그냥 객관화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객관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화.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집착을 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을 계속 알게 되면, 계속 보게 되면 여기서 창의력이 생겨요. 창의. 소통, 이런 것이 긍정, 이런 걸 어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줄 알면 변하는 줄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안한빈 씨의 이 상황도 어떨 것 같아요? 변하겠죠. 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좋게 변한다 하려니 자신이 없고, 나쁘게 변한다고 하려니 마음이 깨름직하고 지금 그러죠. 네. 그렇죠.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게 변할 짓을 하면 좋게 변할 것이고, 나쁘게 변할 짓을 하면 나쁘게 변하겠죠. 네. 그래서 변한다는 사실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변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변하는 거. 그죠? 이런 모든 물체가 변하는 거. 또 눈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거.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것도 변하는 거.
피가 계속 도는 것도 변하는 거. 변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래서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변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변한다. 요것만 딱 하면, 그리고 무엇을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하지? 요 두 질문만 가지고 가십시오. 자, 지금 요행무주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10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큰 틀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틀은.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는 무상을 종으로 하고 무주를 체로 삼고 묘유와 묘용을 용으로 삼다. 그래서 무상은 사상이 없는 거, 무주는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마음을 내서 수일체 선법을 닦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는데, 요 묘행무주본에서는 먼저 보시를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덕을 허공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2쪽 한번 보자. 원각보살님 읽어보실래요? 감성요? 네. 부처님은 제1 법회인유분에서 최성면을 말씀하시고 제2 선현기청분에서는 최성은 용상으로 더불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제3 대승정종분에서는 용상면만을 말씀하셨다고 억지 분별을 짓는다면 2분부터는 이모저모로 방편을 드시면서 가지가지의 수단으로서 1, 2, 3의 의제 본문을 회득하지 못하는 중하근을 상대로 하여서 열어놓으신 제4의 법문처로 보아두자. 예. 자, 부처님 제1법회인유본 우리가 읽으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1법회인유본 번역 제1법회인유본에서는 최성면짜리를 드러내셨다. 최성면짜리, 나의 그 절대성짜리, 본래 면목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번역 시작. 이러이 내가 들었노라. 고지에 한때에 16쪽 부처님이 사이국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한때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 수구도원에 계시어 흠이구들 1250인으로 함께 하시더니 저때 세종께서 진지를 주실 때인지라 법위를 입으시고 다리를 드시고 사이에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사 그 성 안에서 밥을 비시되 차례로 비시고 온 곳으로 돌아오시어 진지를 마치시고 의가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다. 예, 그러니까 무설설 말이 없는 법문을 쭉 하셨어. 지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것을 쭉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선현 기청분에서는 최성은 용상으로 더불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대성자리와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때에 장로 수고리는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사 오른 어깨에 옷을 얹으며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시와 부처님께 말씀을 사례되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용하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오면은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착하도록 착하더라 수고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훈영하며 모든 보살을 잘 부족하나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을진데 응당 이러히 머물지며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오나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러이 부처님이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머물라, 몸 없이 머물라, 항복받음 없이 항복받으라 이랬는데 잘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경이 지금. 자, 그 다음에 제3의 대승정정본에서는 항복받는 것,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상을 들어서 용상면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번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처님이 소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할지니 있는 바 온갖 중생 종류가 안에서 생기는 것, 폐에서 생기는 것, 습에서 생기는 것, 화에서 생기는 것, 빛깔이 있는 것, 빛깔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음도 아니요 생각 없음도 아닌 것을 내가 다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려고 멸도하였으나 이러히 한량 없고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여서는 실로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닌 일생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을 받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장상에 있으면 항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망상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대승정정본 번역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다시 수고리야. 보살은 본래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소리, 냄새, 맛, 다스림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 곳이라. 수고리야. 보살은 응당 이러히 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조리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동방호공을 조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 북방과 내 모퉁이 위 아래 호공을 조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모시는 복덕도 또다시 이와 같아서 조이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다못 가르친 바와 같이 응당 머무를지니라. 예.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죠? 지금 금강경이. 그러니까, 영상면만을 억지 분별된다면 이분부터는 이모저모 방편을 드시면서 가지가지의 수단으로서 1, 2, 3의 의제법문. 여기 의제법문이라는 것은 심오한 절대의 진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1 의제법문, 제2 의제법문, 제3 의제법문. 여기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다음 제4 의제법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유를 막 들었어요. 처음에 최승면을 보여주시는데도 모르겠어. 최승과 영상이 같은 걸 보여주는데도 모르겠어.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망심을 항복받는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집이라요. 아집. 아상이지요. 아집. 내다 하는 거. 내다 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하는데 내다라는 것이 나다 너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아집입니다. 아집. 그 다음에 마음을 머무는 법인데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머무는 멈 없이 보시한다. 이 말은 법집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과 법집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 분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 우리 이 금강경은 아집과 법집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묘행을 하게 한다. 아집이라는 것은 몸뚱이가 이거 어원이 일시 화합이 된 것인데, 4대로 화합이 된 것인데, 이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해. 안한빈 씨, 이거 참 말이 어렵죠. 몸뚱이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 모여서 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너무 의술이 발달이 돼서 아버지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신장이 아버지 것이라고 딱 도장 찍혀 있으면 아들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아버지 신장이 아들한테 가면 아들 신장이 돼서 잘 작동을 해. 그러면 그 아버지 신장하고 아버지 신장이라는 것이 아버지 신장이라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새 세상은 부처님 세상에서는 부처님이 일체의 몸뚱이는 전부 변하고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어,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몸도 다 나누어 쓰네. 그지? 신장도 나누어 쓰고 간도 이식하고 피부도 이식하고 그지요? 각막도 이식하고 각막도 내 눈이다 하면은 그 주인 찾아서 쫓아가고 다른 몸에서는 완전히 스트라이크를 할 건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 몸의 기관은 자체성이 없어서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다른 것도 다 모자라지만 피부가 제일 모자란대요. 피부를 수입을 한대요. 피부 이식할 때 피부 있지요? 이것을 다 수입을 한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수입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상 입은 사람, 그 산 사람 그 피부를 잘 이렇게 해갖고 와서 여기서 이식을 하는 게 주로 외제래. 외제예요, 외제. 그래서 음식물만 외제가 아니라 몸도 다 외제가 많다 이 말이죠. 지금 임플란트도 외제로 많이 하지요. 임플란트 외제로 안 했어요? 국산으로 했어요? 안 해봐. 임플란트 외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진짜 수술 법문이에요. 진짜 수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어딘지를 몰라. 컴퓨터 부품처럼. 그래서 법집이라는 거, 아까 아집이라는 거는 몸뚱이는 어원의 일시 화합물인데 변하고 할 것인데 실제로 나다 너다라는 것이 없어. 근데 나다 이렇게 딱 고집을 하는 것이 아집이고, 법집이라는 것은 우리 이거 아집보다 더 울트라 캡숑이 뭐냐? 법집이라. 법집에 걸리면은 이거는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변하고 할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인연이 화합돼서 모든 것이 변하고 할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지요? 근데 실체가 있다고 딱 고집을 하는 거야. 하나가 있다고. 정열보살님, 절대 이거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가 있다고 고집을 하는, 이게 법집이에요. 이 법집에 딱 걸리면은 이거는 못 빠져나온다고 해요. 아집보다 무서운 게 법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서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공은 번뇌장이라고 하는데 법집은 서지장이라고 합니다. 이 서지장이 진짜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4의 법문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1, 2, 3은 다 얘기를 해도 이때까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6바람일 중에서 보시, 탐욕이 가장 우리 아집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 데는 보시가 1등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상대로 보시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허공을 끄집고 와서 허공과 같은 이런 복덕이 있다. 무주상 보시가 무주상이죠. 무주상 무상보시 그죠? 무주상보시가 그런 복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